간다. 집합이거든요. 여기 이제 오늘 지금 뜻과 포함하기거든요. 몇 가지 좀 얘기해 볼게. 일단 집합은 원소의 관계를 좀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집합을 이렇게 쓰잖아요.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는 원소를 뭐 1, 2, 3 이렇게 담아볼게. 이렇게. 그러니까 집합은 결국 어떻게 되니? 원소의 모음체가 되지. 이걸 우리가 집합이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이렇게 얘기해 볼게. 이게 조금 추상적이긴 한데 키가 큰 사람 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 집합이 아니죠. 왜냐면은 집합은 무조건 명확히 해야 돼. 명확성을 짜야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집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좀 이런 예를 좀 들어볼게. A라는 집합이 있어요. A라는 집합이 있고 이런 조건적 집합 써볼게. X라는 문자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X가 1부터 2까지 했는데 여기서 이제 X가 뭐야? 짝수 뭐 이렇게 표현해볼게.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 집합일까? 집합이긴 하죠. 여기 해당되는 원소가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써? 공집합 이렇게 표현하지. 괜찮지? 그래서 이 정도 좀 유의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합은 어쨌거나 원소의 결합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집합의 표현 방법은 총 3가지인 거 좀 기억나시니? 첫 번째 표현은 어떻게 됐었어? 원소날법 기억나시니? 그렇죠? 원소날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좀 헷갈려요. 이게 조건지시법이거든? 그리고 세 번째가 벤다이어그램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잘 기억나죠? 예제로 내가 몇 개만 좀 표현해볼게. 원소날법은 내가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이 형태로 볼 수 있어. 여기서 보시면 원소가 1, 2, 3이지. 1, 2, 3 이렇게 쭉 나열한 거야. 이게 원소날법이야.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비란 집합 있다 해볼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내가 좀 써볼게. 1, 2, 3, 6 이렇게. 맞죠? 그럼 이 원소날법은 조건지시법을 살짝 바꿔볼게. 여기서 이제 조건지시법을 내가 얘기할 거는 뭐냐면 조건지시법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조건지시법은 항상 형태를 잘 숙지하셔야 돼. 내가 아까 여기 지금 썼죠. 이게 조건지시법이거든. 조건지시법 보면 항상 문자 x가 와. x. 근데 x 대신에 y가 와도 상관이 없고 g가 와도 상관없고 a가 와도 상관은 없어. 어쨌거나 문자가 오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짝대기 그세요. 이렇게 짝대기. 짝대기는 이게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짝대기 오른쪽에 뭐냐면은 요 x에 관련된 설명을 쓰시면 돼. 정확히 문장으로 표현하시면 돼. 그러면 이렇게 한번 내가 얘기해볼게. 여기 1, 2, 3, 6이지? 그럼 1, 2, 3, 6을 간단하게 문자로 나타내면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은 x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6의 양의약수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양의약수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처음에 이제 원소를 알고 형태를 조건지시법으로 살짝 이렇게 바꿨어. 그렇죠?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조건지시법이 이렇게 나타난 거를 원소를 알고 이렇게 또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자유자재로 이제 변형이 가능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괜찮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벤다이어그램은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긴 하는데 왜냐면은 되게 쉽거든. 말 그대로 벤다이어그램은 그림이야, 그림. 그림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돼. 이런 그림이 있다는 거야. 이런 그림이 뭐냐면은 B라는 집합이 있다고 해볼게. 여기는 원소가 1, 2, 3, 6이지. 1, 2, 3, 6을 이렇게 그냥 넣으시면 돼.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집합의 원소 관계 이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명확성을 줘야 된다는 집합은. 그리고 집합의 3가지 형태 있죠? 이걸 숙지하시면 된다는 거죠. 알겠죠? 이 정도 괜찮지? 자, 그래요. 그래서 좀 넘어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좀 기호를 좀 써볼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기호를 좀 표현할게. 집합이 있죠? 원소가 있죠? 여기서 원소가 1이죠? 살짝 이제 위로 옮겨볼게. 여기 안 보이겠다. 자, 1이라는 원소가 있어. 원소가 있지? A라는 집합이 있지. 여기서 내가 이런 기호를 써볼 거야. 요렇게. 이것도 잘 숙제해 주셔야 돼. 이것도 좀 괜찮은 건데 요런 게 있죠. 이렇게 오므려고 가운데 일자표현 요 형태 있죠. 이 형태에서는 왼쪽에 있는 형태가 무조건 원소가 와. 그리고 이 건이 쪽 있지. 이게 집합이야. 이렇게 숙제하시면 돼. 알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형태야. A라는 게 집합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4가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짝대기만 넣어주시면 된다. 알겠지? 이 정도. 그러면 이제 이거 얘기해주면 또 뒤에 이제 그 부분집합 관계가 나오긴 하거든. 부분집합도 내가 좀 이따 얘기할 건데, 부분집합 관계는 이 형태와 비슷하긴 한데 이런 관계예요. 요렇게. 그렇죠? 여기 가운데 짝대기는 빠진 형태 있지.
이건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집합 간의 관계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문적 있죠. 요 A라는 집합은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분 집합. 이렇게 표현해볼게.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 집합은 뭐냐? 말 그대로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갔다는 게 뭐냐면은 A에 해당되는 원소 있지. 이걸 내가 1, 2라고 표현할게. 1, 2지. 그러면 B에 해당되는 원소가 1, 2를 반드시 포함한 형태. 이런 형태를 띠게 된단 말이죠. 괜찮죠? 그러니까 이걸 벤자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 B라는 집합 있죠? A라는 집합이 속했다. 이렇게 해서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요기요 있죠? 요기요. 요 이제 원소하고 집합 간의 관계 기호하고 집합과 집합 간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요기요를 잘 좀 알아두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여기 짝대기 경우. 이건 뭐야?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 뭐 이런 형태로. 예를 들어서 이제 5하고 6을 딱 넣어볼게. 여기에 지금 속하지 않죠? 이런 경우는 이런 관계성을 띠게 되겠죠.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좀 몇 가지 좀 이렇게 해갖고 거기서 뽑아서 내가 연장해서 좀 더 얘기해주고 문제를 이제 대표 문제 풀어본 다음에 이제 문제 푸는 시간을 좀 살짝 줄게요. 너네가 좀 어느 정도 문제 푸는지 나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페이지 넘어가시면 유한집합하고 무한집합이 나왔거든? 그리고 이제 공집합이 나왔어. 아까 이제 민균이 얘기한 쪽으로 공집합 있죠? 저도 이제 같이 좀 얘기해줄게. 일단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죠? 괜찮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얘기해볼게요. 이제 집합에서 이제 크게 두 카테고리로 유한집합하고 무한집합이 두 개로 나눠지거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줄게. 먼저 이 유한집합을 얘기해준 게 내가 좀 괜찮을 것 같거든. 아까 내가 샘플이 이런 샘플 들어갔잖아. A라는 집합 있죠? 여기에는 원소가 1, 2, 3이라 이렇게 들어갔었죠? 그럼 이제 이것도 내가 같이 얘기해줄게. 여기서 내가 이거 중괄호 줬거든요. 중괄호 친 형태 이런 형태. 더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살짝 오므렸다가 바깥쪽이 약간 삐쳐나왔다가 다시 오므렸다 이렇게. 저렇게 그리면 이렇게 돼. 그리고 반대쪽이 이렇게 돼요. 약간 Y 대칭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중괄호라고. 괜찮지? 이 중괄호는 어떻게 우리가 보통 쓰냐면은 우리가 소괄호는 뭐 이렇게 치잖아. 그렇죠? 소괄호 다음에 중괄호를 연산시켜주고 중괄호 다음에 이런 형태의 또 대문자를 써주신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다음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소괄호 먼저 쳤지? 그 다음에 여기 1을 붙이고 그 다음에 중괄호를 붙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4를 또 빼줬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대괄호를 치워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기 소괄호를 먼저 연장시켜주고 다음에 이제 중괄호로 연장시킨 다음에 최종적으로 대괄호를 연장시킨 이런 형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유한집합은 이런 중괄호를 친다 이런 약속을 지킨다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숙지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유한집합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야. 자, 여기서 보시면 원소 개수가 3개, 3개. 아, 3개니까 이거는 유한계잖아. 유한계니까 유한집합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약간 이게 좀 약간 헷갈리는 형태만 좀 얘기해 볼게. 내가 아까 그 조건지식법 쓴 거 기억나시니? 예를 들어서 C라고 표현해볼게. 아까 똑같은 샘플 좀 만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x가 1부터 2까지인데 x는 짝수라는 거야. 아니 뭐 홀수라고 바꿔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x에 들어간 형태가 좀 없죠? 원소 하나도 없지. 그럼 이건 내가 공집합이라 했잖아. 그래서 이 형태는 이제 공집합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공집합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고 이걸 간단한 경우는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공집합 같은 경우에도 유한집합이 돼. 왜냐면 보세요. 원소의 개수가 0개긴 하지만 정해져 있잖아. 0개로 정해져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한집합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뭐 관계성을 나타내면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했을 때 공집합이 있잖아요. 공집합이 유한집합이 들어간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공집합은 유한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이 정도 좀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 이 정도까지가 유한집합 얘기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무한집합 얘기해볼게.
무한집합은 내가 유한집합 얘기했기 때문에 금방 좀 인지가 될 거예요. 말 그대로 무한이잖아, 무한. 원수의 개수가 무한으로 계속 뻗어나간다는 거. 맞죠? 이것도 뭐 샘플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D라는 집합 있다 해볼게. 자, 이렇게 내가 써볼게.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7, 8, 그 다음에 점 찍고 땡땡땡 이렇게 표현했어요. 땡땡땡. 그럼 여기서 땡땡땡 보시면 뭔가 인지가 될까요? 이 땡땡땡이 뭐야? 원수의 개수가 무한정으로 이렇게 뻗어나간다는 거야. 무한계가 된다는 거야. 뭐가? 원수의 개수가. 괜찮죠? 이렇게 계속 쭉 뻗어나가는 데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무한집합. 이렇게 우리가 풀 수 있다는 거죠. 괜찮지? 아니면 이걸 좀 뭐 적용지식으로 나타내는 분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x라 표현해보세요. x라 표현해보시고 짝대기 있고요. x에나 정의를 이제 좀 쓴단 말이죠. 이 n 뭐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n의 적이 어떻게 표현하나 자연수다 뭐 이런 식으로. 자연수는 무한정이죠? 계속 뻗어나가지? 여기에서 1, 2, 3, 4 계속 대입해주면 여기에 대한 원소의 개수가 이제 무한정으로 계속 뻗어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조건제시법도 우리가 무한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공집합은 당연히 무한집합이 될 수는 없겠지? 이거는 원소의 개수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 좀 간단하게 얘기해주고 하나 더 뽑아서 또 이것만 더 얘기해볼까? 책에서도 나온 내용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n이라는 문자가 좀 쓰이게 나오거든? n이라는 문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좀 표현해볼게. 자, a라는 집합이 있어.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여기서 넘버링을 붙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n 있잖아. 넘버링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게 도대체 넘버링이 뭐냐? 원수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야. 원수의 개수. 뭐의 원수의 개수? a라는 집합의 원수의 개수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면 A라는 집합이 예를 들어서 1, 2, 3이라고 원소를 다 안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넘버링 붙여주잖아. 원소의 개수를 붙여주니까 이거는 3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이해되지? 어렵지 않죠? 자, 이제 공집합 얘기합니다. 자, 공집합 경우는 내가 이렇게 냈었다. 이렇게. 여기서 넘버링을 또 붙였다는 거야. 이렇게. 이건 뭐가 될까? 뭐가 되니? 자, 공집합 원소 개수가 0개, 0개, 0 이렇게. 알겠지? 이거 숙제 해주세요. 이거 잘. 그럼 무한집합은 어떻게 돼? 무한집합 여기 C 있지? 여기에다 C를 이렇게 붙였어. 이건 정해지지 않잖아. 답이 없어 이제. 알겠지? 이 정도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넘버링에 붙었다면 무조건 유한집합이라는 거. 이렇게 좀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집합과 원소 그 다음에 집합의 종류에 대해서 내가 좀 몇 가지 좀 소개시켜주는 거. 이 정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살짝 이제 다른 형태에 대해서 내가 좀 소개시켜주고 대표 문제 좀 뽑아서 얘기를 해줄게요. 보시면 그쵸 이제 본격적으로 구분집합 들어가지 3페이지 좀 막 몇 개 막 많은데 사실 이제 3페이지부터 이제 중요도가 더 높아진다 볼 수 있어. 사실 집합에서 중요한 부분이 구분집합이에요. 구분집합을 잘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숙지하시면 될 것 같고. 부분집합은 내가 아까 살짝 내가 소개시켜준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A라는 집합이 있고 둘의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A라는 집합의 원소가 B라는 집합의 원소에 포함이 됐을 때 이때 부분집합이 된다 했잖아. 이런 식으로 맞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제 B라는 집합이 있고 A라는 집합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괜찮죠? 자, 그러면 내가 이거 살짝 형태 이렇게 좀 바꿔볼게. A라는 집합하고 자기 자신이 A라는 집합이 있다 해볼게. 이렇게. A라는 집합하고 A라는 집합 같은 거지. 아예 당연히 같은 거 맞지, 그치? 근데 이거는 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가능해요. A라는 집합은 A라는 집합에 포함되는 또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 맞죠? 그래서 이것도 또 기본 또 반대로 A라는 집합은 A라는 집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살짝 또 연장시켜서 또 이런 형태로 내가 얘기해볼게. 이건 부분 집합이 살짝 다른 형태가 한데, 자, 이번에는 문자를 좀 바꿔서 A라는 집합하고 B라는 집합 이렇게 해볼게.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같대. 이건 정확히 의미가 뭐겠니? 여기에 대한 원소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이다. 그렇죠? 그 다음 반대로 A라는 집합은 B라는 집합을 포함하는 형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부분 집합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좀 소개시켜봤고, 그럼 이번에는 부분 집합을 하나둘씩 좀 이렇게 세워보는 연습을 좀 해볼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형태하고 좀 살짝
다른 거거든. 또 어떤 형태냐면은 이런 샘플들을 보면 괜찮거든. 자, 아까랑 똑같이 만들어 볼게. 4, 5, 6을 바꿔볼까? 이렇게 바꿔볼게요. 원소가 4, 5, 6인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을 구하시는 거예요.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을 구하시고. 그럼 부분 집합은 4, 5, 6 중에서 최소한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내가 이렇게 얘기해볼게. 원소가 하나인 부분 집합. 이게 좀 이해되지? 그 다음에 원소가 2개의 부분 집합.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원소가 3개의 부분 집합. 이렇게 분류시켜서 좀 얘기해볼게. 자, 그럼 원소가 1개의 부분 집합 있지? 한번 세워볼게요. 4지? 그러니까 4에다가 중괄호를 쳐주면 된다. 맞죠?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중괄호를 쳐주면 되고 6에다가 중괄호 쳐주면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원소 2개 있지? 이거를 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서 4, 5죠? 아침 되니까 좀 생각이 좀 많아지는구나. 그 다음에 4, 5지. 그 다음에 4, 6이죠. 그 다음에 5, 6이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원소 3개 있지. 원소 3개는 이 원집합 하나밖에 없잖아. 어떻게 돼? 4, 5, 6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괜찮니?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공집합 있죠.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나 상관없이 무조건 부분 집합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워주면은 결국에 이게 개수가 몇 개 되니? 8개가 되지? 자, 그러면 이 개수를 내가 일일이 지금 따져본 건데 간단한 공식이 있긴 해요. 이거를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이게 n승이라고 이렇게. 이게 n승이야. 여기서 n이 뭐냐? 원소의 개수를 3개지? 여기서 3을 대입해주면 돼. 그러면 계산할 때 8이 되잖아. 어? 8개가 된다는 거야. 실제 세어가 8개 나오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느 특정한 집합의 부분 집합의 형태를 주로 쓰고 여기서 개수관문까지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줄 거야. 그래요. 이 정도 이해하시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많이 좀 이해했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있는 이제 그 특정한 형태,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는 게 나오거든. 그것도 내가 샘플도 좀 얘기해줄게. 자, 이것도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원소의 개수를 좀 더 늘려봐서 1, 2, 3, 4라고 해볼게. 1, 2, 3, 4. 그럼 여기서 이런 케이스를 좀 얘기해볼까? 특정한 원소인데 1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뭐 이런 형태. 이거는 내가 먼저 좀 얘기해볼게. 자, 1, 2, 3, 4. 1부터 4까지 들어있는데 1하고 2를 모두 다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죠. 이런 형태. 자, 그러면 이걸 하나씩 좀 나열을 해볼게. 어떻게 되니? 1, 2를 포함이니까 1하고 2를 포함 형태. 이게 많이 심플하죠? 그 다음에 좀 개수가 좀 늘어나겠다. 그쵸? 3개일 때. 자,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볼게. 원소가 2개죠? 그 다음에 원소가 좀 3개죠? 원소가 3개니까 그 하나씩 좀 늘려보면 되거든. 3이 늘어났죠? 이런 식으로 되겠지. 괜찮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이제 3개 끌렸으니까 원소 4개 넣어줘. 원소 4개 먼저 1, 2, 3, 4 다 포함할 수 있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서로 다른 집합들을 개수를 세워보니까 총 4개가 나왔어. 맞지? 4개가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공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공식 이렇게 외워주면 돼. 우리가 아까 부분 집합의 전체 개수를 세워줄 때는 여기에 원소 개수를 n승에서 n 대신에 4를 대입해줬었잖아? 맞죠? 근데 여기서 1, 2를 포함했지? 1, 2를 포함했으니까 여기서 2를 빼주시면 돼.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이거 이해하시면 되지? 이렇게 총 4개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그럼 또 두 번째 샘플을 해볼게. 이번에는 1, 2를 포함한 게 아니라 3, 4를 포함하지 않는 형태.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 있지? 이걸 좀 확인해 본다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세워볼 수 있잖아. 한번 세워볼게. 이것도 이렇게 따져볼게. 크게 몇 가지 카테고리 나와서 원소 한 개일 때 있죠. 이건 좀 따져보세요. 1이죠? 그 다음에 2 이렇게, 그렇죠? 이게 또, 그 다음에 원소 2개. 원소 2개는 1, 2가 포함돼요. 그렇죠? 3개는 포함될 수 없잖아. 3개 포함되는 순간은 3 또는 4가 포함되니까. 이해되니?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개수를 3개다? 그래서 이제 공식을 한번 내가 대입을 해봤어. 어떻게 되냐면 3, 4를 포함하지 않는 거지. 여기서 원소에서 4개지. 4를 쓰시고 요 2개 있지. 여기에다가 또 빼주시면 돼.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지금 개수 구해줄 때는 어느 원소를 포함하든
그 다음에 어느 원소를 포함하지 않도록 무조건 다 빼주시면 돼요. 어느 부분에다가? 위에 지선 부분에다가.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 근데 여기에 보시면 세 개잖아. 뭐가 빠졌겠니? 공집합기. 맞지? 3, 4는 포함하지 않는 거지. 이거 공집합이 들어가도 되잖아. 근데 이거 1번 케이스 보세요. 1, 2는 반드시 포함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집합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알겠지?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돼.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공집합 개수 뭐 이런 식으로. 4개 이런 식으로. 그래요. 이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대표 유형 이제 풀어보면 돼. 자, 그래서 일단은 내가 앞에 부분은 좀 쉬운 부분이니까 잘라서 문제 풀이 시간을 살짝 줄게. 일단은 15번까지 좀 풀어볼래? 1번부터 15번까지 풀어보세요. 일단은 풀어온 거 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좀 나갈 형태를 좀 조정을 좀 해볼게요.